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 평균 무적지 개발 대구 군공항은 1936년 지수원 이전은 지난 30년간 정말 지난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2022년도에 국무총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환경부 장관, 그리고 당사자인 구미시장까지 해가지고 합의를 해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해평 지수원 가는 거 원점으로 돌리고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이 일단 안동댐물을 갖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또 신청사 이전은 우리가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달서구에 두류 정수장 부지로 가자고 결정을 해놓았는데 이분께서 뭐 그 정수장 부지 돈이 없으니까 정수장 부지를 매각 반틈 이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래가지고 사실상 백조화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3년 이후에 시장을 재선하겠다 하면 그분은 진정성을 믿겠는데 3년 이후에 대구를 떠날 사람처럼 행동을 하셔서 참 우려가 됩니다. 공무원이 수백 명이 주말에 동원돼가지고 경찰의 공무집행하고 격돌하는 그 양상은 본인은 왕이고 공무원들은 신하고 시민들은 백성이고 이 왕조 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비판하는 기사 쓴다고 언론사 그 구독 중단, 취재 거부했죠. 이번에 경찰하고 충돌하는다면은 경찰도 또 시청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시청이 자기 사유물입니까? 지방자치시대 시장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구시정은 퇴행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폭주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에 대구 MBC의 시사톡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려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도 대구 MBC 기자뿐만 아니라 이 편성 제작국에서도 이 대구시 취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취재 거부를 하는 건 그냥 언론의 입을 막아서 비판적인 목소리 듣지 않겠다. 난 내가 할 길 가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천명한 거로 보거든요. 시민들이 알 권리 따위 난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대구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계속 홍보를 한 것이 진짜 개인적인 홍보를 했던 거고 때때로는 홍카콜라 TV에 올라온 내용이 대구시정 유튜브 채널보다 먼저 업로드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대구시에서도 일단 해당 영상들은 삭제를 다 했습니다. 이제 SNS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구시 공무원들도 홍 시장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SNS 내용만 보게 되면 몸은 대구에 있는데 마음은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유스민에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을 가지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대구시정이 37.2%고요. 전체 대한민국 현안이 46.2%로 대구시정보다는 다른 정치적 현안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었고 특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조금 일방적인 소통 방법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그래도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정책들도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최근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정책토론 청구 제도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토론 청구제도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더 나은 정책을 이제 만들고자 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요구를 하면 토론 열려야만 하는 네네. 그런. 그래서 오, 시민
시민들의 어떤 참여도 되게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를 끊었던 대구시가 15년 만에 1,200명,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서 5월 22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폭 늘렸네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네, 대구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조례 개정 사유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이 청구 인원수가 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를 했고, 또 한 가지 사유로 들었던 게 경상북도에 있던 군의군이 편입됐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늘려야 된다라고. 군의군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군의군 인구가 2만 3천여 명. 그러니까 대구시 인구가 235만 명인데 한 1% 정도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청구인 수는 4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정책 토론 청구의 장벽을 좀 높였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토론 청구 대상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대구시 내에서 6개월 이내에 논의됐던 안건은 제외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6개월을 1년으로 좀 늘렸고요. 이 개정된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거든요. 대구시장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에 도입할 때는 뭐 일부 집단에 남용되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라서 바꾸겠다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로 입법 예고문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시의회 가서는 입법 예고문에 따른 군의군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시의회 현장에서 방청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거기서는 대구시 담당 부처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다른 시도는 이렇게 몇 번 하지도 않는 제도고 5천 명 뭐 이런 데도 있고 1년에 10년 동안 한 번 한 제도인데 우리는 너무 많다.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이다. 정상화해야 된다. 시민들과 토론을 많이 한 게 비정상적이라서 정상화하겠다는 이유로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거든요. 이 이유도 사실은 공식적인 이유만 해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않는 거죠. 솔직하지 못한 대구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제도를 직접 신청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입장에서. 네. 어떤 토론들이 어떤 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나요? 지금은 대구시에 도입될 때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도 사실 제일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정책 토론 청구도 한 적도 있었고 여성들의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생태 문제, 그리고 인권 및 복지 문제, 그리고 대구시 토목 문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것들 시민단체 입장이 달랐는데 유일하게 대구시가 또 받아들인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시 지하철 3호선의 안전요원을 6개월 비정규직 정도로 계약직 쓰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 시민들 안전 제도를 다 익히겠냐. 정규직으로 해라. 이 부분 대구시가 어느 정도 수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 안전이 더 확보된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좋은 사례인 거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건 좀 아까워요. 대구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랑스러운 제도 중에 하나 같은데 예산 분석 우리가 쭉 하다 보면 대구시가 뭐에 대해서는 예산이 0원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아쉽고 쪼그라드는 느낌이 많은데, 근데 이 제도만큼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요거를 더 활성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기 어렵게 법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자, 청구인 수 300명과 좀 얘기하던 얘기입니다만 1,200명은 실제로 어떤 차이로 다가오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300명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300명 단순하게 서명을 받아갔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300명도 정확하게 자기 이름, 자기 생년월일, 자기 집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것이 일치를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제가 300명 기준일 때도 서명을 얼만큼 준비하냐면 거의 600명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600명 받아 제출하면 대구시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300명 넘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1,200명 기준을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실제로는 한 2,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야 돼요. 사실은 거의 하지 말라는 이런 말에 가깝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그 우려가 컸던 시민들께서 정책 토론 청구 개정조례 공표를 앞두고 얼른 8개의 토론 주제를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의 정책 토론을 청구한 사안 중에 몇 가지를 빅벙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거목강하고 낙동강 보일러가 합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강하천에 가장 기대종인 수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변 지역에는 워터제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고라니가 있고요. 그리고 너구리, 또 몇 종의 야생동물 2급으로 사기 살고요.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이런 그 초지대니까 옛날부터 이게 그 금호강하고 하원 여기 유원지 달성습지는 국제적인 멸종위 저 흑두루미가 1980년대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약 한 300마리 정도가 겨울에 활동을 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사라졌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개체수가 조금씩 이렇게 기착해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여기를 보면 디아크와 달성습지를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70억이나 들여서 연결을 해서 오히려 달성습지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한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조명까지 설치하고 분수대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야생동물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기 보니까 이제 외출하시는 일정이 있으시던데 네. 어떤 일로 밖에 나가시는가요? 오늘은 이제 달성군에서 벌어진 이제 장애인 구조시설 안에서 이제 그 인권침해 사태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장애인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좀 이제 폐쇄해달라. 그리고 그 재단에 이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주간 활동 시설에서도 같이 이제 인권침해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허가를 취소해달라. 라는 농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농성에 일정에 같이 이제 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자립생활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저 집에서 자립할 때 어머니가 뜯어 말렸어요. 니 나가서 지금 죽으려고 나가냐. 아니다,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 생기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저도 그렇듯이 지금 대구 지역에 전국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사회적 체계들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꾸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기 전에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탈시설 관련한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신 거 모두가 뭐 시급한 문제들인데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이 환경단체들의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말해서 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 대구 도심의 생활 환경과 이 금호강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생태 자연적인 모습보다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금호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이 환경단체들은 지난 이 산업화 시기에 금호강이 많이 오염됐다가 이제서야 좀 자연보건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다시 개발하면 다시 오염될 소지가 높다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구에는 이미 파크 골프장이 28개나 있는데 대부분 금호강 둔치 쪽에 있거든요. 보통 그런 데 짓죠. 예. 네, 이걸 14개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다가 6개를 추가적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도심의 야생동물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기도 하고 이 생태습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지금 우려를 표하면서 정책토론 청구도 하게 됐었던 거죠. 예, 그런 내용이군요. 사실 대구의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연 환경까지도 내다봐야 하는 또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태 구간에 뭐 길을 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네요. 바로 장애인 이동권 부분인데 이 부분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부분 이게 사실은 대구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사실 또 7월부터 또 변경된 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좀 개정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 특장 차량에서 일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은 소속된 그 시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뭐 A군에서 타더라도 B, C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용 넘어서 갈 수 있게 개정됐거든요. 근데 또 군위군까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교통수단의 중증장애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탈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보니까 수요는 많죠. 그런데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대구에서 운영한 나들이콜의 경우에는 중증장애는 150명당 한 대를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준 따지면 대구시에 217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구시에 있는 게 180대. 그러니까 지금 37대가 부족하죠. 이러다 보니까 늘 장애인 이동권에 어려움이 있고 이거 해결하자는 토론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좀 거부한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고 특히나 또 이 제도가 단순하게 대수가 적은 뿐만 아니라 그 대구시의 공모 모집 홈페이지 가보면 늘 이 나들이콜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여기 인원도 늘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과제가 엄청 많습니다. 토론할 거리도 많고. 근데 지금 이것을 좀 외면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내부적인 아까 그 약간 악순환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이거는 반드시 토론을 좀 거쳐서 좋은 방법을 좀 도출해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장애인 거주권 문제도 함께 또 얘기를 나눠야 될 얘기 같아요. 네, 거주권 문제도 아까 그 지원주택의 현금으로 정책 토론 청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구에서 2016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대구 희망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장애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인 대구 시립희망원이 인권 침해와 회계비리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생활인 302명이 독방에서 평균 11일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이 확인돼 비리와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대구 시립희망원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희망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때문에 전국적인 또 논란이 되었고 많은 언론과 취재를 통해서 시설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또 한 군데서 또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 장애인들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지역사회에. 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네요. 예. 전부 다 이거 시급한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시민들이 신청을 한 정책 토론 청구는 다 받아들여집니까? 진행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 토론 청구의 타율이 1할 2푼 5리입니다. 8개 청구했는데 한 건만 받아들였거든요. 대구시가 토론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정책 토론의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가 정책 토론이 가능하다고 이 밝힌 내용은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단 한 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구시 기자회견을 보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국가 사무라서 제의한다. 국가 사무라고 할지라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방자치 잘하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건 도대체 기각된 7개 토론 중에 어느 게 국가 사무기 때문에
토론을 못한다는 것이 밝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청구인 대표자가 전화해서 물었을 때도 답을 하지 않았고 공문으로 받았을 때도 답을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장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금 산정 인원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재오류나 주소 불이치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늘 나오는 내용이고 중복 서명도 사실 안 된다는 말도 없었어요. 대구시가 중복 서명 인원이 한 40% 50% 된다고 거절했는데 사실 그거 다 법률적으로 그런 규정들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구시는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뭐 시민단체들을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건 중 1건만 된 것도 야 이게 좀 그런데 거기다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이제 하여튼 뭐 하지 마라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은 대구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어디 가서 내야 되나요? 그런 답답함이 좀 있고요. 거기에다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대구시 청사 앞에 집회 및 시위조차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현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했던 약자의 목소리를 1인시라는 방식을 이제 통해서 발현시키는데 1인시를 사실은 못하게끔 대구 행정에서 청경찰을 동원해서 못하게끔 하는 태도 뭐 최근에 그 대구 키어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했던 그런 걸 봤을 때는 시민의 목소리나 시민의 인권을 정진하는 그런 어떤 행정의 자세보다는 오로지 토목 뭐 그런 데에서만 집중돼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근본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권과 그리고 시민의 어떤 기본권 존엄성을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해 줄 건가에 대한 주요한 어떤 행정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권 활동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15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사실상 폐지를 시키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요구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아직 단 한 번의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얘기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 나누긴 했지만 대구 키어 문화축제를 두고 뭐 경찰과 대구시 같은 부딪히는 네.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 공공의 이익과 소수자의 뭐 인권이라는 사실 부딪히는 지점들 아닙니다. 사실 공존할 수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권은 성별, 나이, 지역, 종교, 국적, 인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사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사회적 약자가 같이 생존할 수 있어야 같이 있어야지 사실 공공이익도 같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 다 억누르겠다. 특히 1인 시위 같은 경우나 1인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많은 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어떤 제도적 청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용했을 때 안 됐을 때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건데 이것을 막아서겠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너희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 우린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네가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하는 거를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특히나 이것을 막아줘야 할 인권위원회가 또 작년에 폐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구시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권위원회 폐지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정확한 명칭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위원회인데요. 각 광역시도에서 이걸 설치하고 이 대구시의 이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유일하게 폐지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게 먼저 부산시와 대구시를 좀 비교해 보면요. 대구시는 인권 기본조례가 딱 두 페이지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는 둔다라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으로 조례가 짜여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권위원회를 폐지할 수도 있게 된 거고요. 또 인권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에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산은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대구시는 할 수 있다라고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에다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조차 폐지하다 보니까 이 기능 작동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렇듯 대구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폐지를 했는데 또 폐지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일단은 장애인 관련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다루는 대구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 보장을 다루는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대구 광양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제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둘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또 임의 규정으로 바꾼 거죠.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이런 규정을 바꾼 거고 나중에서는 행안부 핑계를 대면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실제로 말로는 대구시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사실 인권이라는 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논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회보장, 복지위원회가 인권 좀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보조 이런 건 복지 영역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장애인이 어디 가서 차별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건 장애인 인권의 영역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이 어떤 도로를 걷다가 둔턱을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부처는 어디인가? 그럼 사실은 인권 담당 부처가 이 도로나 건설하는 부처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권의 영역은 워낙 아까 말한 것처럼 광범위한 영역이 벌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또 따로 있고 사회복지성의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건데 이걸 두고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 효율성은커녕 자신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1년 칭찬이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나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나오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시민과 보다 소통하는 대구시와 대구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또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각종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임금만 안 오른다 하잖아요. 민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시장은 자꾸 정쟁만 일삼고 시장 스스로가 젖대와 분열의 중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대구시장에 민생이 보입니까? 시민이 보입니까? 어떤 정책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싸우고 있는 홍 시장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정에 집중하시라. 그리고 고단한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일방 독주를 멈추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말 큰 정치인이십니다. 그런 정치인께서 이 대구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광역시의 수장을 맡으셨어요. 그건 본인이 원해서 맡으신 거거든요. 맡으셨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시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본인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역전 사업이 시의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태도적인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을 선용하라고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통합의 정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대구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하고만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좀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 불통의 대구시정이 아니라 많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대구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정 1년 평가, 굵직한 현안들을 시원시원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행정이 독선적이다, 그래서 즉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어떻게 하더라도요, 시민을 이길 수는 없죠. 이겨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는 시민도 반대하는 시민도 모두 우리 대구 시민임을 인정하시고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시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줄 평을 또 요구하면 당황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러나 또 준비가 되게 그럼요. 숙제이기 때문에 또 요거는 또 노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 줄 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공무원 동원도 예산 낭비, 개인 홍보도 예산 낭비. 나사못의 망치질을 1년 동안 했다. 파워풀하고 때리는 건 좋았으나 서서히 조이고 돌려야 되는데 힘으로 밀어붙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명지도자였던 퍼거슨 감독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SNS 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홍준표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홍 시장께서 시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오늘의 토론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잘 작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요. 빅뱅 토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